오늘 경기는 좀 많이 아쉬운데요. 아쉽다. 이러면은 빌라는 선두권 경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유나이티드는 7위가 되겠네요. 아유, 아쉽다, 아쉬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포메이션이랑 라인업이 후반전 최종 포메이션이랑 라인업인데 그 면면을 보시면 오늘 맨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를 다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선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보시면은 최종 기준으로 얘기할 때 어린 선수들, 뭐 잭 플래처라든지 레이시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에 이제 브루노 페란데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하프타임 때 교체가 됐죠. 브루노가 이 자리였는데 평소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였으면 그냥 아모림이 마이누를 넣었을 겁니다. 브루노랑 마이누 교체를 자주 했었으니까. 그런데 마이누도 심지어 오늘은 부상 때문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선발 기준으로 봤을 때 벤치가 정말 처참했습니다. 넣을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란데스 부상 이후에 하프타임 때 아모림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이 자리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선택을 했죠. 삼선 미드필더 리산드로. 야, 이게 예전에 뭐 아약스 시절이나 뭐 테나우 때 맨유? 한 번인가 했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번인가 진짜 드물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삼선은.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삼선으로 뛸 수 있는 선수기는 합니다. 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 패스 능력이라든지 뭐 경기 조율 능력, 그 센터백으로서 발휘했던 그 능력이 삼선 미드필더랑 어느 정도 겹치는 면이 있기는 해요. 실제로 리산드로가 오늘 꽤 잘해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볼 받아서 돌아서는 장면, 패스를 뿌리는 장면, 특히 이 전진 패스에 대한 비율들,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니면 오늘 잠깐 보여준 그런 모습들, 미드필드에서 볼 잡았을 때 뭐 전환하는 모습들, 특히 측면으로 볼 뿌려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좋은 삼선 미드필더로서의 플레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맨유가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브루노 페란데스의 부상 상황을 봐서 삼선의 뎁스가 더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뛸 선수들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선 미드필더로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삼선 미드필더로 배치가 됐을 때 오늘 경기에서 나왔던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 맨유가 이제 백스리로 가동하고 운영을 할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원래 본인의 자리, 이 센터백 자리로 떨어지면서 변형 백포의 빌드업을 일부 보여주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브루노 페란데스를 이런 식으로 활용한 적도 있기는 했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워낙 이 자리가 또 자연스럽기 때문에 삼선에 배치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형 백포의 빌드업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제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삼선으로 썼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상대의 전방 압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빌드업의 주체가 될 때, 삼선에서 빌드업을 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선수라면은, 이 미드필더라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상대의 전방 압박에 제일 중요한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압박을 어떻게 피지컬적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 상대가 필사적으로 압박하려고 달려올 때, 아니면 몸 부딪히면서 비빌 때 이때 어떻게 볼을 빼내거나 아니면 돌아설 수 있느냐, 미드필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뭐 패스 능력은 좋죠, 당연히 원래 패스 잘하던 선수였으니까. 오늘 경기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거는 리산드로가 투입된 이 후반전 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에메리가 굉장히 좀 전략을 실리적으로 바꾼 거, 전방 압박에 대한 그런 빈도, 강도를 좀 낮추고 운영을 조금 더 뭐 두 줄 수비 위주의 실리적인 운영으로 바꿨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선 미드필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압박을 받을 일이 많이 줄어들었던 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오늘 경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전에 상대했던 그런 팀들, 라인 빡세게 올리면서 전방 압박에 뭐 한 5명 6명 이렇게 참여시키는 그런 팀들, 이런 팀들 만났을 때 삼선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나온다면은 이거에 대한 압박 대처가 과연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선발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오늘 플랜 A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언급하고 싶은 선수들이 좀 몇 명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선수, 디오고 달로입니다. 와, 물론 오늘 뭐 공격 포인트는 못 올렸지만은, 뭐 득점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하거나 그러진 못했지만은, 오늘 달로는 개인적으로는 컨디션, 폼 12시였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달로가 항상 이렇게 왼쪽에, 이 왼쪽 윙백 자리로 서다가 드디어 오른쪽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왼쪽에서의 달로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게 팩트인 것 같아요. 뭐 수비는 둘째치고, 뭐 파이널 서드 위로 올라갔을 때 아모리 시스템에서 거의 뭐 윙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공격적으로 쓰는 이 윙백의 플레이, 이 파이널 서드에서의 뭐 패스나
공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아쉬움이 꽤 많은 선수였는데 그런 왼쪽 윙백에서의 최근 플레이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 달로가 왼쪽 윙백으로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이 아닌 자리로 이렇게 계속 나와서 폼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은 이 선수 자체의 폼이 진짜로 떨어진 건가 이거를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이게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런데 오늘 경기 이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니까 달로의 플레이가 진짜 좋았습니다. 아니 왼쪽에서 그렇게 안 보여주던 뭐 스텝오버, 드리블 돌파, 원터치 전환 이런 거를 오른쪽에서 보여준다니까요. 달로가. 저는 특히나 또 아모림이 이 달로 오른쪽 배치에 신경을 썼다는 걸 본 게 뭐였냐면은 이 마운트의 포지셔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왼쪽에 달로가 나왔을 때 뭐 선수 개개인의 폼 이것도 중요했지만은 어떤 게 우리가 좀 많이 안타깝게 봤었나요? 이 왼쪽에 있는 이선 쿠냐와의 링크 플레이에서 아쉬움이 많았죠. 왼쪽으로 높이 올라가는 윙백 살짝 좁히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머무르면서 윙백과 링크해야 되는 이 이선 이 둘의 연계가 아모림이 원하는 시스템에선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상하게 달로랑 쿠냐의 링크가 진짜 안 통해요. 호흡이 안 맞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 왜 그런지는 저는 모릅니다. 뭐 둘이 싸웠는지 어색한지 말은 통할 텐데 언어가 똑같아서 이상하게 잘 안 맞는데 뭐 달로가 뛰어갈 때 쿠냐가 패스를 안 준다거나 아니면 쿠냐가 바깥으로 벌릴 때 뭐 달로가 안으로 좁히는 동선에서 둘이 꼬인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좀 아쉬움들이 많았는데 이건 쿠냐랑 있을 때 얘기고요. 이 왼쪽 이선 자리에 마운트가 있으면 또 얘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달로가 마운트랑은 잘 맞습니다. 왼쪽에 있을 때도 둘이 호흡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모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달로를 놨을 때 쿠냐를 오른쪽에 놓는 게 아니라 마운트를 오른쪽으로 빼줬죠. 왜? 달로랑 링크하라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배치가 꽤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터치 전개, 뭐 볼 풀어주는 플레이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마운트 그리고 오늘 뭐 드리블 돌파라든지 소위 말하는 크랙 플레이 이런 것들에서 대담함을 보여준 달로 이 둘의 링크 플레이가 오른쪽 지역에서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맨유가 전반전에 공격을 할 때 오른쪽에서 좋은 플레이들 보여주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달로의 플레이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일단 우가르테입니다. 아 우가르테가 여전히 좀 많이 아쉬워요. 물론 뭐 전반전 막바지 들어가면서 조금씩이나마 좀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와 그 전반전 초반이랑 그 중반에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 보여준 플레이는 아 좀 너무 심했다. 뭐 패스 미스, 빌드업 미스, 압박을 당했을 때 그 취약함 그 볼란테로 우가르테를 세웠을 때 그 불안함이 전부 보여지는 전반전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생각보다 높은 공간에서 볼을 뺏기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우가르테 쪽에서.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에메리가 뭐 경기마다 뭐 상대에 대한 그런 맞춤 전술 이런 것들을 들고 오는 타입의 감독이긴 하지만은 볼을 뺏었을 때 템포 빠른 축구, 빠르게 올라가는 축구 이런 템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져가는 스타일의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빌라한테 에메리의 빌라한테 이런 식으로 높은 공간에서 볼 내준다? 그러면 올라와서 유효슈팅 얻어 맞아야죠. 실제로 전반전에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삼선 인근에서 볼을 잡은 우가르테가 그 볼을 터치에 미스를 하면서 그대로 상대한테 볼을 내주고 그대로 올라가게 허용을 함으로써 위협적인 찬스를 내주는 장면들. 그리고 이어서 코너킥까지 그 코너킥에서 상대의 위협적인 백힐 슈팅까지 내주는 이 모든 장면들이 사실 이 터치 미스 한 번, 삼선에서의 볼 탈취 한 번으로 결정이 됐던 거잖아요. 안 나왔을 수도 있는 장면들인데 이런 것들이 참 아쉬웠다. 그런데 제가 우가르테 얘기를 한 거는 물론 개인의 폼이 제일 먼저 1차적인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우가르테가 폼이 참 아쉽다. 지금 플레이가 아쉽다. 이게 제일 1차적인 문제가 맞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가르테가 오늘 이렇게 보여준 플레이에서 아모림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빌드업 시스템이 평소랑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맨유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맨유의 빌드업은 기본적으로는 3위 빌드업을 주축으로 하죠. 최후방의 골키퍼, 그 앞에 백스리, 아래로 내려오는 투미들 이 3위 빌드업을 주축으로 하면서 측면 넓게 벌린 양쪽 윙백들이 부분적으로 빌드업에 참여하는 이런 빌드업 형태를 평소에는 씁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오늘은 어떻게 했냐? 3위 빌드업이 아니라 원볼란테가 아래로 내려오는 3일 빌드업을 했죠. 그러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위로 좀 많이 올렸습니다. 삼선 지역에는 우가르테 혼자만 놔두고요. 원래라면은 우가르테 옆에 서서 투볼란테처럼 빌드업에 많이 관여를 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로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전반전 장면들을 보면은 평소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래서 기존 쿠냐, 마운트 이 2선 2명과 함께 10번 미드필더가 3명이 되는 시스템이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평소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겠다. 최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그런 공격 포인트 그리고 공격기의 창출 이런 능력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모림이 이거를 조금 더 살리고자 평소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많이 위로 올려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의 빌드업을 우가르테 혼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와 근데 이 원볼란테 우가르테는 개인적으로는 좀 짐이 너무 많이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요. 우가르테가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이 볼을 풀어내고 그런 빌드업 능력, 패스 능력이 우가르테에게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선수 개인의 폼도 물론 아쉽고 플레이가 아쉬운 거는 맞았지만은 그 플레이가 계속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아모림이 그런 판을 좀 깐 것도 있었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던 것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은 뭐라고 할까? 진짜 뛰어난 삼선 미드필더가 아닌 이상은 PL이라는 무대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걸 또 폼이 안 좋은 우가르테가 맡았다 보니 오늘 전반전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어린 선수들이요? 그 플래처는 잭 플래처 같은 경우는 좀 뭐라 해야 되냐 아직 얼어있는 느낌 확실히 있었고 레이시는 그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오 예리한 왼발 슈팅 이 자리에서 예리한 왼발 슈팅 하나 보여준 거 그거는 좀 인상 깊네요. 근데 애초에 어린 선수들이 나오는 거는 뭐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보는 편이라 애초에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말이 안 되죠. 오늘 벤치가 진짜 말도 안 됐다. 만타토는 안 썼네? 그러고 보니까. 하긴 그러면 이게 무슨 1군 팀이냐. 그냥 U21 팀이지.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오늘 요로가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자주 맞붙었던 로저스 상대로 2골을 내주고 맨유가 패배를 했는데 또 그 장면들에서 다 요로가 껴있긴 하거든요. 뭐 측면에서부터 로저스한테 뚫리고 그대로 로저스한테 슈팅 각도를 내줘서 득점을 내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박스 안에서 로저스가 볼을 잡은 거를 막지를 못하고 슈팅 각도를 열어줘서 그대로 로저스가 득점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다 수비에서. 그런데 다만 뭐 요로만의 잘못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팀 전체의 수비 구멍 그럼 수비 시스템에서의 전체적인 불안함이 여전히 맨유에 좀 깔려 있는 게 있다. 우리는 백스리를 쓰는데 대체 왜 이렇게 항상 매 경기마다 실점하는 거를 봐야 되나. 물론 애초에 아모림의 백스리 자체가 뭐 수비적인 시스템은 절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센터백을 3명을 놓는 시스템을 쓰는데 너무 수비적으로 불안하다는 게 좀 안타깝다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더류트가 참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빨리 더류트가 돌아와 줬으면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맨유의 좀 가장 큰 손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모림발 얘기로는 몇 경기 정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루노가 이 3선으로 나와도 공격 기회나 그런 양질의 찬스들을 정말 잘 만들어주는 선수거든요. 단순히 후방에서 머무는 선수 절대 아니죠. 올라갔을 때 볼이 있는 곳에 최대한 관여하면서 그 공간에 도움을 주는 선수,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선수, 그리고 볼이 왔을 때 그걸로 변칙적인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선수. 뭐 이게 때로는 리스크 있는 플레이라는 얘기도 듣긴 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기회를 만드는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맨유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이 역할이 대체 불가기는 해요. 브루노의 이 역할이. 애초에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유나이티드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몇 경기 빠진다? 아모림이 괜히 오늘 경기에서 이제 경기 중에 브루노가 햄스트링 잡았을 때 아찔한 표정을 지었던 게 아니죠. 보는 우리도 아찔했지만 진짜 어떡하지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뭐 브루노 자리에 마이누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아시겠지만 최근에 마이누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회를 너무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마이누한테 좀 기회를 주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모림도. 아니면은 이 자리에 마운트를 내린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한데 이 선택에 대해서는 전 좀 약간은 불안한 건 있기는 해요. 저는 마운트가 3-4-2-1 시스템에서 이 윗자리, 2선 자리 중 하나로 뛰었을 때 가장 위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최근에 또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테나흐 체제 때 마운트 영입하면서 물론 마운트가 부상 때문에 못 나온 경기 이게 진짜 많아서 그런 거긴 했지만은 무색무취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비판들을 경기를 뛸 때 얘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 어떤 의도로 배치하는지 모르겠다.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 이게 된다고는 하는데 위협성이 전혀 안 보인다. 이 얘기를 들었었던 포지션이 어디였냐? 이 3선 미드필더 자리였습니다. 마운트가. 그때는 물론 이제 4-2-3-1의 투볼란테 중 하나이긴 했지만은 이쪽 자리로 뛰었을 때 마운트가 아쉽다라는 평가를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테나흐 체제 때.
지금은 뭐 3-4-2를 쓰면서 포메이션은 다르고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은 마운트를 3선으로 내렸을 때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랑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니면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래도 오늘처럼 또 공격적인 전진 패스, 뭐 중거리 슈팅까지 했었던 것처럼 카세미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카세미루 마이누 조합이 제일 먼저 1순위로 가동될 것 같기는 하네요. 실제로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많이 가동됐던 조합이니까.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빈자리는 아마 몇 경기 동안 맨유 팬분들이 많이 좀 느끼지 않을까. 항상 그리울 겁니다, 주장님. 오늘 경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는데 뭐랄까 뭐 경기력 자체가 정말 못 봐줄 수준이었다.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한다. 뭐 이전 아모림의 몇 경기처럼 이런 붕괴 수준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못 이긴 게 아쉬운 경기라는 거는 팩트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경기에서 보여준 그런 경기력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좋았다고 느낄 만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뎁스의 문제 어떤 선수가 부상이든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서 빠졌을 때 그때 넣어야 되는 들어가야 되는 선수들의 퀄리티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때문에 차출된 그런 명단들 어떻게 보면은 맨유가 막바지에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좀 처해 있었던 것도 분명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참 아쉬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토대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그렇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부상도 그렇고 앞으로 맨유한테 좀 쉽지 않은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모림과 유나이티드가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좀 바래 봐야 되겠죠.